5일 러시아 국경 안쪽 깊숙이 위치한 공군기지 두 곳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 480km 이상 떨어진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과 사라토프 지역에서 군 비행장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라토프에 있는 엥겔스 공군 기지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편대의 허브로 이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거리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기간 시설을 향해 대량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핵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러시아 국경을 넘은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건을 우크라이나제 무인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건의 공격으로 러시아군 병사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으며 Tu-95 전략 폭격기 2대가 파괴됐습니다. BBC는 같은 날 발생한 두 건의 폭발에 대해 푸틴이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미국산 무기가 개입한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올해 6월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고속기동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 20대와 사거리가 50마일에 가까운 위성유도 로켓을 대량 공급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원거리에서 러시아 탄약 창고, 물류 보급품 및 지휘센터를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 관리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펜타곤은 나토와 모스크바 간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물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도록 하이마스 발사기를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피격된 지금도 우크라이나 내 여러 도시가 러시아군 항공기의 폭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대피소에 대피해 있습니다. 5일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민가 몇 채가 파괴됐습니다. 남부 크리비리흐시에서는 러시아군 미사일 3발이 시가지 인근 공업지대에 집중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70여 발을 발사해 이 중 60기가 우크라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5일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대의 러시아 전투기들이 출동하고 있는데 이는 3월의 하루 최고치인 300대보다는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측은 러시아군의 전투기 출격 횟수가 줄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의 방어 능력 증가, 러시아군 항공기의 비행 가능 시간 제한, 기상 악화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헬리콥터 등을 제외한 고정 날개 항공기 60여 대를 잃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중앙전염병 통제센터 책임자 왕비성은 백지혁명 시위로 방역정책 완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중국 당국이 내년 2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10개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11월 중순에 발표한 20개의 조치와 조정을 거쳐 방역 관리를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년 1월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식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침이 공식화되면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왕비성은 중국이 봉쇄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상황은 복잡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내년 2월이 되면 베이징 당국은 우선 전국적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설 연휴, 인구 밀집 등 여러 도전 속에서 중국의 대규모 인구는 장기간 통제하에 있어 충분한 자연 면역력이 부족한 데다 중국이 개발한 백신의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중국 정치평론가들은 봉쇄식 방역정책 완화가 시위자들의 기본 요구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정치적 위기는 이미 수면에 드러났고 또 국민들이 이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쉽사리 위기를 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정치평론가 린페이는 독일의 소리에 시위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천원칭 신임 중앙정법위 서기가 소위 적대 세력에 대한 공격 전개를 위한 회의를 연점을 들어
2011년 제스민 혁명 이후 중국 당국의 거의 모든 노력은 색깔 혁명의 충격으로 소련처럼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색깔 혁명에 대한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것은 시진핑이 집권 초기 통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핑계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신장과 홍콩을 잔혹하게 탄압한 근본적인 이유도 색깔 혁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린페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국민의 시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변경된다면 중국 공산당이라는 정당과 전체 정치 체제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지도자나 지도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중국 공산당은 전체적인 체제의 실패를 감출 수도 없고 학생, 중산층, 노동자들을 모두 체포할 수도 없다며 현재 국민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야유를 퍼붓는데 이는 어떤 탄압 시스템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제로화와 탄압을 통해 그들은 민심을 잃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지선입니다.